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요통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겪었던 내용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팩트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가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유튜브에다가 알아서 꼬지르세요. 그건 알아서 다 하시고, 이거는 순수히 제 머릿속 망상입니다. 소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도 혹시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다면은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군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15년을 넘게 지금 현재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수술과 시술, 그리고 온갖 약물 치료 등 많은 의학적인 노력들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나아지는 게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러이러한 증세들이 나타난 건지, 그리고 왜 이것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통의 종류. 자, 우리가 요통이라고 하면은 근육통, 디스크, 이런 걸로 신경통으로 이렇게 나뉘죠. 두 가지로. 그걸 설명드릴 거고, 대표적 증상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해결되지 않는지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티저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컨텐츠를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통의 종류로 들어가 봅시다. 자, 많이들 아프시죠? 허리 많이 아파요. 목도 많이 아프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괜찮게 인생 잘 살아왔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허리가 아픕니다. 뭐야, 뭐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지? 허리가 뻐근하네 라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좀 난다.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종아리가 당겨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다리가 슬슬 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라고 저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허리는 또 똑같이 아프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기도 아프고, 허리 통증이 지속되다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길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 걸려서 하고 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지팡이 짚으면서 그렇게 다니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던 게 이런 허리 통증이었다면은,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이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노동을 중시하는 그놈의 사회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도 제대로 된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경외과적, 의학적, 객관적인 시술과 약물 치료보다 민간요법, 마사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쪽 업계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젊은 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군대에서 사고로 인해가지고 발발한 요통이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통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단순 근육통, 그냥 허리 통증이에요. 간단하게 별거 없어요. 격렬한 움직임이나 운동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헬창들 안 되는 무게, 무리해서 들다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 스쿼트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고, 택배 상하차 알바 뛰다가
탈주했는데 며칠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던지, 아니면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혼자 들려고 낑낑대다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 별거 없어요. 진통제 및 소형제 처방하는 거고, 그리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잘 해봐야 진통제 주사 IM으로 놔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IM은 근육주사, IV가 동맥주사입니다. 정맥주사입니다. 정맥주사로 해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 반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통증, 추간판 쪽 통증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 근육통으로 시작해가지고 신경 증세로 발전합니다. 추간판 탈출이 되거나 추간판이 터지는 경우는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그 디스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추간판이 뼈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신경다발을 누르게 됩니다. 뒤에 있는 신경다발을 누르게 되면은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다리와 허리에 기능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신경 손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구히 장애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신경 증세, 감각이 이상해져요. 일단 이 4개 중에서 무엇이 먼저 올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이 이상해졌어요. 처음부터 제 발끝 부분이 동상 걸린 것처럼 마치 기능이, 그러니까 통증이나 뭐 이런 간지러운 감각, 뭐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감각이 전혀 없고 항시 차가웠어요. 둔해졌고, 뭐야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그거 며칠 놔두고 한 일주일 놔두니까 종아리 뒷부분이 당기더라고요. 슬슬 이유 없이. 이유가 있긴 하겠지. 근데 제가 모르는 이유겠죠. 그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육을 의도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었어요. 돌뿌리 걸려 넘어지는 거, 그게 제가 겪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다가 뭔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쫙 내려가는 엄청난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진통제 따위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네.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일단 뭐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의학적인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고, 세 번째는 의료계 쪽의 문제, 의료업계 쪽 문제, 업계. 그리고 각종 프레임과 안 좋은 시선들로 인해서 몸도 아픈데 구조적 폭력으로까지 환자를 괴롭히는 사회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학적 문제. 간단해요. 신경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인류 의학 기술이 그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사이보그 기술, 의체 등 다양한 공상과학 매체에 등장하는 대체 신체 기술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인간의 신경계를 복구하거나 다루기는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사하게 만들지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 신체나 사이보그, 의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만약에 의사들은 그러겠죠.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가 얼마나 노력 많이 해가지고 이걸 다 알아냈는데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망할 놈의 CRPS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아직도 그렇게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내가 안 아프니까 나 알 바 없다 이건가? 졸라 이기적이네? 씹새들아? 라고 정색 빨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네요. 정치 쪽에 좀 심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다른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상상 속의 사회입니다. 가겠습니다. 사회적 문제. 자, 사회는 도움이 되는 인간이 필요해요.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사회는 나를 케어해준다고. 나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노동력뿐인데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인간이라 판단되면은 이거 쓸모없는 인간이거든. 버려야 되는 인간이거든. 필요 없거든. 요통과 척추 쪽, 신경 쪽 문제는 앞서 말했겠지만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아니에요. 손상이 왔으면 그때부터 영구적입니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웃긴 거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질병조차도 아니에요. 물론 장애가 있지만 장애로 보여지지 않아요. 즉, 기업이나 사회 입장에서는 아파 보이지도 않는 인원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나 생활,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인 거예요. 막말로 발목이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손가락이 잘렸어. 그런 사람들은 장애가 있구나. 이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경통을 호소하면서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랄하네, 뺑기치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현대 사회라는 거지. 막말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응? 군대에서 허리 아프다고 하면은 어이구 그러길래 휴가 나가가지고 유흥업소 좀 그만 가지, 여친이랑 그만 뒹굴지 라고 툭 던지고 가버리는, 아프지도 않은 게 뺑기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진단서 갖고 와, 진단서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네 얼차려 받아볼래?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간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팽배하는, 어이구 저 꾀병을 부린 새끼 저거 씨 도움도 안 되는 놈 새끼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 많이들 겪어봤을 거예요. 많이 해봤을 거고. 그게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물론 군대에는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 했다고 해서 잡혀가지도 않고 박제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은 영원히 박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제 신상털이 당해가지고 자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 사회나 기업에서 그런 인원은, 그렇게 아파하는 인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냉혹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고대로부터 고려장이나 저쪽 그 켈트족 문화 쪽, 저쪽 북유럽 쪽에서는 바이킹 문명에서는 발할라 등의 이야기로 사회적 폐기가 가능했어요. 왜 발할라라는 그게 문화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전장에서 죽어야 명예의 전당, 천국, 발할라로 갈 수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늙어서 병상에서 죽으면 자원을 소모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거든요. 약탈 경제에서는. 버리는 거지. 깔끔하게. 근데 지금 현재 문명사회에서는 그런 짓 하면은 난리 납니다. 장애인들 너희 다 필요 없으니까 싹 다 모아가지고 저 오송센터, 그 BSL 4급 센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독가스 풀어가 다 죽일 거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반란이 일어날걸요?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존재를 부정하고 모른 채하고 꾀병으로 몰고 가서 그들 자체를 사회 속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게 훨씬 더 가성비 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성비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질병 자체를 존재 부정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다음 것도 상당히 그거 할 텐데 자극적일 텐데, 자, 앞서 또 말씀드렸겠지만은 상상입니다. 소설입니다. 팩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의사들 100% 고소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계의 입장. 자, 최근에 개원의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많은 사람들이 뭐 설거지론, 퐁퐁 부인, 퐁퐁남, 뭐 동탄, 뭐 어쩌고 저쩌고 퐁탄도시 뭐 이러면서 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실제로 진짜 성형외과와 그 치과 그리고 피부과들이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가 의외로 개원과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신경외과에 허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당긴다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MRI 촬영, CT 촬영, 엑스레이, 뭐 근밀도 측정 뭐 등등 온갖 게 다 있죠. 온갖 검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MRI 촬영 한번 하려면 입원해야 되고, 입원 안 하면 수십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시술 한 번에 수백, 4,500만 원?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까지 쓰면서 병원은 돈을 벌고, 환자들이 실비보험이라도 가입돼 있었으면 환자의 지출이 좀 줄어들겠지만 결국 보험사가 돈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아프게 놔둬야 이 의료업계가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한테서 뜯어낸 돈 가지고 포르쉐 끌고 다니고 뭐 S580 이런 거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러시고 해가지고 막 다쳐서 오시는 그 60대 아주머니 분들, 이 어깨 이제 해주는 그 보조기 깁스 그걸 보고 샤넬백이라잖아요. 2천만 원짜리 샤넬백. 그 수술 한번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가거든. 돈 없으면 못 해줘요. 실비보험 있으면 없으면 못 해주고. 가만히 두기만 해도 이런 신경통증은 카테터하고 내시경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꼬리뼈 쑤셔 넣어가지고, 목에 쑤셔 넣어가지고 약물 좀 넣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돈 벌어주는데, 그런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왜 낮게 해줘서 그 배를 가르겠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약물 찔끔 넣어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좀 쑤셨다고 한 몇백만 원, 좀 잘랐다고 몇백만 원, 계속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일주일 이후에 오면은 또 좀 앉아 있었다고, 내가 좀 얘기했잖아요. 몇 달 동안 누워 있으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면서 근거 대면서 또 돈 벌고 또 받아먹고 또 돈 받아먹고. AS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린 업계인데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뜯어먹을 수 있는 그 환자를 왜 낫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절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도록 두지도 않고, 신경의학계, 정형의학계조차도 이거를 심각한 질병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한 질병으로 주장한다? 그 사람은 그 의학계에서 퇴출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고. 현재 이게. 그러니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의료계 쪽으로도.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쪽 업계가 되는 겁니다. 자, 막말로 제가 얘기해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허리가 아프죠? 그리고 다리가 지금 기능고장이 왔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제시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펜타닐이죠? 펜타닐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곧 올 외골격 수트, 하이퍼쉘 프로 X라는 그 외골격 수트가 있다. 하지 쪽을 보조해주는 그 외골격이 있다. 그 외골격을 이용해서 내 부족한 근력을 보조해주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섣부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술을 좀 더 다양한 그 새로운 약물이 나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뭐 그럼 해보세요 한번. 이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들도 확신이 없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습니다. 책임 안 질랍니다. 이 소리지. 그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 병원 와서 돈이나 쓰고 누워있으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동조해주고 있다는 거.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서 나아질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택을 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행을 지금까지부터 이후 제가 5월부터 제게 도착할 외골격 수트를 이용하고 이제 생활하고 브이로그를 짜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를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팩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보다 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좀 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통증을 갖고 있고 공유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올릴 생각입니다. 자, 사회고 의료업계고 뭐 어떻게 이 영상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발끈해서 뭔가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사회 쪽으로 이제 뭐라 하고 저를 매장시키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마음대로들 하세요. 그렇게들 하세요. 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거란 생각은 하고 있었고 당신들에게 대응할 방법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양심 없는 짓으로 지금까지 돈 좀 벌어 처먹고 살았으면은 이제는 그만 좀 내려놓읍시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긴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